지난주에 정부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을 올리는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수백만 개미 투자자의 원성이 정부 여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 정책이 반대하는 연판장에 13명이나 서명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소비하고 바로 연결되죠. 맞아요. 소비를 네. 진작시키는 걸로도 이어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세게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한국 주식시장 누가 투자하겠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셨던 제 법안보다 사실은 조금은 후퇴됐다고도 볼 수 있는 그때 안이 나왔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혼란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들을 충분히 좀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를 잘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주식시장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정부의 세제 정책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윤준 위원님, 지금 여당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려 13명의 의원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철회하라,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연판장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정말 코스피 5천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감도는 가운데 정말 찬물을 있는 힘껏 퍼부은 것입니다. 실은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너무나 아니란 태도를 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양도소득세 10억 이상이나 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을 부담한다고 난리냐.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절하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주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큰 손들이 어디에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10억 원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했을 경우에 자칫 우량주에 대한 투자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도 국내 우량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금투세 시즌2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특히 법인세까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완전히 역행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했던 코스피 5천 시대와는 완전히 역방향인데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가 여전히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거든요. 아마 금투세 시즌2와 같이 온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철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도 보시죠. 안철수 의원.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휴가를 떠나 있다. 이 개미들의 피눈물을 핥아먹는 개미 핥기 같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국장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해놓고 지금 정반대로 국장 탈출, 우리 주식시장에서 탈출하라는 걸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이요. 한 전 대표의 얘기들 여당 의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코스피 5천 신바람 랠리에 찬물 끼얹고 있다, 이 얘기들을 박선원, 강득구, 김한규, 박홍배, 이훈기 의원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 연판장까지 돌리고 있는 이런 사태가 불거지니까 오늘 첫 최고위를 주재한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됐으니 당원들께서 당 지도부에 당분간은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대표가 첫 최고위에서 한 말이 의원들에게 함구령입니다. 함구령.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 올라온 세제 개편안 반대 청원의 동의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최 의원님, 여론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유턴하는 방향도 좀 검토하겠다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병기 당 대표 대행이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성준 정책위장, 지금은 뭐 정책위장 바뀌었습니다만, 예. 진성준 정책위장은 아니 그렇다고 증시가 무너지느냐라고 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 혼선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사실은 8월 1일에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게 그 주식시장 급락이 꼭 이 문제 때문만이냐, 뭐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언론 보도를 봐도 뭐 좀 더 지켜보자는 쪽에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실과 집권당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도 함구령이니까 사실은 이게 입장이 있고 그동안에 이 문제를 쭉 검토를 해왔다면 저기서 분명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자 일단 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정당에서 함구령을 내릴 때는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자기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기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검토를 안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당대표 대행이 일단 재검토 얘기를 했고 원내대변인도 또 뭐 재검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반등을 했어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은 재검토의 길로 가지 않겠는가, 저도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